안녕하십니까? 오늘은 DIC, DICT, 딕트를 갖는, 이거를 어근으로 갖는 단어들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듯 합니다만은 원체 이거에서 나오는 이 어근을 갖는 단어들이 좋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제가 이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훌륭한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이 닉보다도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하겠다라는 미리 약속을 드리면서 저보다도 쉽게 설명하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있으면 제가 환불을 하도록, 환불은 뭐 제가 받은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겠네요. 하여튼 그 정도로 쉽게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짱이죠. 자, 시작해 볼까요? 닉은요, 끝에 T가 붙기도 하는데 이 닉은 말하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say, say, 말하다, 우리말로는 말하다, 영어로는 say. 그래서 판사에 관계없이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뭐 동그라미도 많이 그럴까? 좀 더 구분을 해가지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동글배기를 동그라미 그리려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부터 볼까요? 딕셔너리에 닉이 아까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말, 딕셔너리. 그래서 딕셔너리 잘 알고 있죠. 사전이라고 해요. 사전. 이런 사전을 딕셔너리라고 그러죠. 이 사전은 뭔가요? 이 사전의 사자가 말씀사예요. 말씀사, 법전.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사전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단어, 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딕셔너리, 사전 딕셔너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딕셔너리는 사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사자에 말하다 이거 닉이고요. 끝에 ARY가 붙으면요 모아놓은 거를 ARY라고 그래요. 끝에 예를 들어 더 요거 하나 다큐멘트가 서류 또는 문서 이렇죠. 다큐멘트. 근데 ARI 붙어서 다큐멘터리 하면은 모아놔서 뭐한 거 기록영화 다큐멘터리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딕셔너리 다큐멘터리인데 딕셔너리 이 닉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을 모아놓은 거 사전 닉.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닉은 또는 닉트 T가 붙은 닉트 이런 것들은 영어로는 say 우리말로는 말하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말씀사 say 말하다 말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가 말씀사자가 들어가는 이게 말하는 거니까 말하는 거 그래서 사전이 된다. 딕셔너리. 조금 더 쉬운 단어 볼까요? 프리딕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프리가 붙으면은 항상 미리라는 말이 붙죠. 미리.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 그래서 예언하다. 쉽죠? 컨트레딕 단어 어렵게 지금까지 아마 외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컨트라는 말은 이 말은 거꾸로 반대로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다. 그래서 컨트라딕 반박하다. 응? 그런가 하면은 베네딕션입니다. 베네딕션. 이게 BENE가 붙으면 영어로는 무쇠 뜻이에요. 굿,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enediction은 축복. 이게 항상 이 단어, 이 ben이라는 이게 적도로 들어가면 제가 카페베네를 이게 과거 우리나라 토종 커피숍 브랜드 이름이 지금도 있죠. 카페베네. 그래서 과거 한때는 우리나라 매출 1위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약 700여 개에 이른다라는 말도 들었고 지금은 스벅이 1위라고 그러지만 과거 이렇게 안타깝지만 지금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건 카페베네가 그렇게 과거에 찬란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매출 1위였고 약 7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카페베네. 여기 베네가 공개를 껴도 이 구세 뜻의 이 카페베네가 이렇게 이 연결해서 카페베네가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카페베네가 있다. 이 베네는 아주 구세 뜻입니다. 좋게 말하다. 축복. 그러면 멜디션은 반대로 멜리는 이레디션 나쁘게 말하다. 저주 또는 악당. 쉽죠?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 단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쪼개지 않고 그냥 외웠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구분해 보니까 띡 들어있네. 이런 거 다 말하다니까 프리딕 미리 말하다 예언하다 반대로 말하다 반박하다 좋게 말하다 축복 나쁘게 말하다 저주 악담 얼마나 쉬워요. 또 볼까요? 닉테이트 말하다 그대로 그냥 말하다예요. 말하다 지시하다 받아쓰게 하다도 있죠. 받아쓰게 하다 받아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받아쓰는 거니까 닉테이트인데 이것의 명사가 닉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닉테이션이 구술시험 또 무슨 뭐 받아쓰기 지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 머딕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엮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머딕 보실까요? 이 닉이 말하다예요. 뭐는요 진실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실을 말하다에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배심원들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평결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평결 배심원들이 하는 평결 그래서 머딕이라고 그래요. 머딕 조금 어렵네 머딕. 그러면 에딕 이건 알고 있죠. 이는 항상 들어가면 아웃의 개념이니까 아웃 밖으로 말하는 거니까 포고하다. 지금부터 계엄령을 포고합니다. 지금부터 전쟁을 포고합니다. 포고 에딕 밖으로 말하다. 안에서 말하다네요. 안에서 말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에서요. 검사가 판사 앞에서 본 검사는 피고인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3년 징역에 처하도록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인딕트 기소하다. 죄가 있다고 기소하다. 인딕트. 어때요? 그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쉽게 설명한다고 했고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러한 것들은 스키다시라고. 갑자기 뭐 음식점도 아니 스키다시가 나와서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것은 스키다시 아니고 하여튼 중요하지만 자 본격적으로 어딕과 데디케이트를 구분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훌륭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비교 판단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어디군요. 어디. 아시는 분 많죠? 이 단어 어디. 아직 몰랐다면 꼭 오늘 아셔야 되겠다네. 어디. 어디건 뭐뭐에 열중케 하다. 탐닉하게 하다. 또는 중독시키다. 중독. 가운데 중자, 독독자. 중독시키다예요. 어디. 이게 어디기요. 만약에 앞에 강세가 있어서 에딕. 그러면요. 중독자. 에딕. 그러면 중독자.
뒤에 강세가 있으면서 어디 그러면 이거는 중독시키다 또는 뭐 탐닉해하다. 명사 중독은 그냥 어딕션. 자, 중요한 건 이 단어인데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어딕이요, 구분해 보면 AD는 뭐뭐에게 정도의 뜻이에요. 여기서 AD는 뭐뭐에게 말하다. 닉이 말하다라고 그랬어요. 닉.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다. 누구에게 말하다. 뭐라고 말해요? 과거 15세기 1500년경쯤 15세기 때는요. 이 단어가 노예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쓰이지 않지만 노예들은요 무조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주인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네 하지마 네 해 네 무조건 예예 그랬잖아요. 그런 뜻에서 예라는 말은 빠졌지만 누구에게 예라고 말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에딕 또는 어딕이 노예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1900년대 초부터 이 어딕이 마약 그러니까 중독시키다 안 좋은 뜻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중독시키다 어딕 다시 한번 어딕 중독시키다 만약에 에딕 이렇게 앞에 강세 있으면 중독자 꼭 알아두시고 에딕 그런데 이 어딕이요 왜 중독자가 됐냐면 이게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술 중독 그런 사람들은 술 어딨어 술 막 이러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술 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꼭 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어요. 막 뭐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누구에게 말하는다 막 말하면서 술 마약 약 돈 게임 중독자라든지 뭐 이런 저기들은 또 어딕을 돈 달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말하다 해서 어딕 그러면 중독시키다 그 다음에 에딕 하면 중독자 뭐 중독은 엄청 많습니다. 무슨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쇼핑 중독, 운동 중독, 식중독, 운동 중독도요. 보시면 뭐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은 뭐 아는 걸 봤는데 뭐 화요일부터는 무슨 화요일 날은 그 테니스 치고 수요일 날은 배드민턴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수영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또 금요일대로 또 뭐 축구도 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일요일은 또 등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운동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하고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메디케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D2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 접두 D는 완전이라는 뜻의 의미가 들어가요. 완전히 말하다. 맹세코 말하다. 완전히 말하다. 맹세코 말하다. 15세기 중세 때 이런 식으로 되죠. 신자들이 교회 같은 거를 짓는다든지 성전을 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신께 바치나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데디케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짓고 전심전력하겠어요. 열심히 짓고 막 성심성의껏 짓고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데디케이트가 열심히 하다 뭐 그다음에 헌신한 말로 너무나 이렇게 전념하다 바치다 헌신하다는 의미로 지금은 거의 쓰여요. 데디케이트가. 그러면 자, 이 데디케이트의 명사가 데디케이션인데 제가 이 어디가고 데디케이트를 꼭 여기 나오면
구분해서 설명드리면서 아까 제 주관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훌륭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하시라 현명하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어디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데디케이트인데 이거는 중독시키다고 이거는 헌신하다 전심전력하다 헌신하다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중독시키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신의 어떤 쾌락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 시간 자원 뭐 그 속에는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시간 자원을 제가 애시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애시자 에너지 시간 자원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애시자를 낭비하는 게 어디이고 아니면 데디케이트는 이거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애시자를 에너지 시간 자원 애시자를 바치는 거 희생하는 거 이런 거를 데디케이트 헌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대 회사원 대기업을 다니는 30대 회사원이 있다고 봐요. 이 회사원은 그야말로 회사에 그냥 전심전력하면서 철야 근무도 하고 완전히 그냥 일중독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는 그야말로 정말 미랄과 같은 정말 회사의 중요한 자원이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자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헌신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회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친구가 집에 와서는 완전 파김치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뭐 가정에 소홀히 하고 애들도 애들한테 소홀하고 아내한테도 소홀하고 가정 파탄 나는 거죠. 이 일중독 때문에 이거는 중독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회사원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헌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일중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걸어 와야 되나 중독이 된 걸로 봐야 되느냐 헌신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의 판단을 보시고요. 저는 그야말로 우리 삶이 일정 부분은 중독이 돼야 된다고 봐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는 것도 자녀에 대한 중독. 자녀가 부모에게 뭐 이 마마보이든 뭐든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다음 같은 문장 두 개를 보겠습니다. She is addicted to literature. Literature는 문학이란 말이고요. 그녀는 문학에 중독되어 있다. 이러면 해석이 좀 약간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섭하죠. 좀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녀는 문학에 빠져 있다. 좀 낫죠? 중독됐다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중독이라면 기분 나빠요. 섭해요. 예. 그러나 그녀는 문학에 빠져 있다. 문학 소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뭐 그냥 밥도 안 먹고 바깥 출입도 않고 화장실 변기 위에서도 막 책을 읽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은 좀 지나친 거고 문학에 빠져 있다. 이거를 문학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면 좀 그렇죠. 다음 같은 문장 보겠습니다. She dedicated his life. 그는 자기 일생을 dedicate, 바쳤다. He dedicated his life to the search for truth입니다. truth, th가 붙었죠? 진실을 search, 찾는 거죠. 탐구. 이거를 search for truth를 진리 탐구라고 참 좋은 단어예요. 진리 탐구. 진리 탐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탐구 이게 진짜가 참 진짜 이 진리 탐색할 탐 이런 거 구할구 진리 탐구 참 좋은 단어예요.
이 진리탐구라는 개념이 뭐 진리를 깨우치고 알기 위해서 뭐 토론이라든지 뭐 서로 의사소통 뭐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경험과 사고를 또 기초로 해서 상호작용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진리탐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천동에 모 대학교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천동의 모 대학교에 교훈을 보면요, 진리탐구의 자유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참 좋은 거잖아. 응? 그 학교의 교훈이 진리탐구의 자유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인데요. 어쨌건 진리탐구. 그는 진리 찾는 거 탐구. 진리탐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괜찮은 거죠? 이때는 데디케이트가 바치다 헌신하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건데요. 물론 DIC 또는 DICT가 영어로는 say, 우리말로는 말하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딕이 말하다 말씀 사자를 써서 딕셔너리가 사전 됐듯이 말하다라는 딕 또는 딕 이걸 가지고 전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물론 프리딕이니 컨트롤딕 이제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단어들. 그런데 어딕과 데디케이트를 이게 중독시키다고 이건 헌신하다인데 과연 어디까지가 중독이고 어디까지가 헌신인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제가 정말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얼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단순히 DIC와 이것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까지가 어디이고 어디까지가 데디케이트냐 어디까지가 중독이고 어디까지가 헌신이냐를 비교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